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늘 그 자리에서 제주 땅을 부유해왔죠. 오랜 시간 흘러온 섬의 이야기, 그 시작은 물이었습니다. 제주 땅이 들숨으로 머금고 날숨으로 뱉어낸 물. 용천수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을 우리는 혈육이라 부르죠. 그런데요, 꼭 같은 피가 흘러야만 가족일까요? 예전에 정실마을 모두를 살릴 만큼 큰 물이 났다고 해요. 같은 피를 나누진 않아도 같은 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이 이웃이 쓰는 귀한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저희들 물 먹고 저 물은 여기는 이제 상추 씻고 여기는 빨래하고 그랬어요. 시간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합니다. 물 역시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닌 흔한 존재가 되었죠. 더 편하고 더 귀한 것들에 밀려나 추억이 되어버린 이 물. 이렇게 잊어도 괜찮을까요? 용천수가 흐르지 않거나 마르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새들도 찾아오지 않겠지만 사람도 찾아오지 않겠죠. 들리시나요? 용천수가 말을 건넵니다. 나는 흐르고 있다고.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 섬을 기억한다고요.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을 기억해야 할까요? 근데 여행자들이 이 카페나 바닷가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 돈물통 같이 용천수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마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여행. 용천수를 과거에 가둔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물은 내일을 꿈꾸며 습작을 남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억의 습작들에 눈을 맞춰보려 합니다. 어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담겼는지요. 어떤 길이든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외롭지 않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겨뤄보겠느냐? 제가 정말 제주 자주 옵니다. 얼마 전에는 뭐 한 달 정도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영화 촬영을. 원래 제주에서 나는 물,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물 말고 이제 그 물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건지 저희가 이제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저도 수빈 씨처럼 제주물 참 좋아하는데요. 왜 유독 제주물이 맛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곳에선 그 비결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 오늘 왜 왔죠? 용천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셔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팀장님, 네. 용천수가 뭐예요? 용천수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이 안반이나 지층의 틈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말하는데요. 이게 용이 승천하는 모양새다 해서 한자어로 용천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주 사람들은 순우리말로 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산에 있는 물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물, 뜻이군요. 두 글자로 네. 줄여서 산물이라고 불렀어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자리 잡을 때까지 용천수는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목을 축여준 식수이자 일상을 가능케 한 용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는데요. 산물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물 앞에서 제주만의 공동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중산간에 자리한 정실마을, 그 시작은 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현무암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제주만의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용천수인 거죠. 여기는 더군다나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의 이름은 옥련천이라고 하는데요. 옥련천. 네. 지금 주변을 봐도 바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곳은 중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더 귀했던 지역인데 이곳에 옥련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해요. 중산간 마을은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해발고도 200에서 600 사이 그 고도에 있는 마을을 중산간 지대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름이 정실마을이에요. 정실마을. 네, 한자로 정실인데 정실이 우물이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옥련천에 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실마을 분들이 다 이거를 식수로 사용하시면서 네, 그렇죠. 생활을 하셨겠네요. 네, 식수로 사용도 하고 빨래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는 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목욕을. 네, 지금은 새가 많이 약해졌지만 네. 예전에 정실마을 모두를 살릴 만큼 큰 물이 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제주에는 강이 있을까요? 맞아요.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곧바로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강도, 바둑판 논도 찾기 힘듭니다. 농사 지을 땅조차 척박했으니 화산섬에선 물 한 방울이 절실했을 테죠. 이 우물 때문에 마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물을 귀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거의 뭐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였네요. 이게 네, 우물이. 그렇죠. 네. 이 옥련천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옆에 가보시면은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한번 네.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는 뭔가요? 이곳은 본향당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본향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황당 뭐 당은 이렇게, 네. 이렇게 비는. 네. 네, 맞아요. 비는 네, 당이에요. 여기는 네, 네. 이제 제주 마을 사람들의 토지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생사화복을 이렇게 수호하는 신을 모셨던 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정실마을을 도놈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본향당 이름이 도놈이 본향당이에요. 이게 마을마다 그 본향당의 형태가 다 다른데요. 여기는 이렇게 작은 동굴 형태의 궤 형태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4.3 사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곳에 숨어든 정실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이제 마을 분들은 여기 할망 하르방들이 구원을 해준 거다라고 이렇게 구전되고 있어요. 18,000여 신들의 섬.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는 신들을 정성스레 모셔왔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산물처럼 늘 그래왔듯 다시 솟아날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신성한데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해도 빌어볼까요? 될까요? 네. 네. 무엇을 비실 건가요? 네. 최근에 찍은 작품이 있으시면 대박을 기원해 보시는 게. 그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어때요? 이 용천수가 네.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뭔가 네. 그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네,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저의 작품도 네. 곁다리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함께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에도 소원 성취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게요.
물의 습작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넓은 터를 지니고 있어 지어진 마을 이름 광양. 구제주 시가지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견우와 직녀가 목욕을 하던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번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우여천이라는 용천수가 있거든요. 우여천. 네. 네. 여기 광양마을을 살릴 만큼 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던 곳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는 야, 이렇게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누가 보면 개인 정원으로 알겠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택지 개발 사업 하면서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그대로 보존을 해달라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우여천 복원비가 있네요. 네. 여기. 와, 여기 잉어가 사네요. 네,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연못처럼 바꿔서 이용을 하고 계신 곳이에요. 또 이렇게 연못으로 두게 되면은 이 생태계가 이 마을 좁은 공간의 생태계가 다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주변에 이제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살게 되고 식물들이 있음으로써 또 이제 양서류가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양서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을에 이런 공간 하나쯤은 꾸준히 이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깊은 산속 옹달샘에 와서 물 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물종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을 하나를 보존을 함으로써 생물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왜요? 아니, 원래 사람이 지금은 안 먹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분히 사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새들과 생태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진짜 네, 맞아요. 식수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환경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네요. 네. 숱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만 변화의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땅 속으로 묻히려는 순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래전 물줄기를 찾아 마을을 찾아왔던 것처럼요. 여전히 맑게 솟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물. 마을의 내일도 함께 하겠죠. 물의 습작에는 숨이 있으니까요. 섬의 중심지였던 제주시 건입동입니다. 제주 원도심은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의 하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대부분 말라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물이 고여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여기에 용천수가 있어서 물이 여기에요? 네,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이 될 수 있었는데요. 용천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깐만요. 거품이 기포가 안 보이는데? 저기 구멍 뚫린 저기서 나오는. 네, 맞아요. 저기가 배수구가 아니고 사실은 용천수인 가막샘이라는 산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보통 뭐 청계천 같은 데에서 네. 저런 게 뚫려 있으면 빗물 배수구나. 아,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수구 느낌이 네. 나는데 저기가 여기 산지천 보관 과정에서 잘못된 정비로 지금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용천수인지도 알 수 없게 돼버렸고 접근도 또한 불가능하게 돼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는 자연에게 사람의 손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일상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바가지로 긁어 마셨다던 그 물 한 모금을요. 여기는 이제 금산의 용천수 4개의 물이 모여서 내려온 물이라는 뜻에서 노린물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진짜 정비가 그래도 많이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좀 규모도 크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점은 뭐 칭찬할 만하지만 원형에 가깝게 산지천이 복원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도 나름 청계천처럼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계천처럼 복개된 구간이었는데 복원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거든요. 제주 읍성 시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의 하천이기 때문에 옛 정치가 많이 묻어나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빨래터가 남아있기도 하고 뭐 단추 공장 터나 아니면은 다른 공장의 터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제 기념비로 많이 적혀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저기 기념비 오면서도 네, 맞아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좀 조명을 하면은 원도심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쌓인 섬의 관문, 제주성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이들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 많은 물이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신은 제주도를 어떻게 빚었을까요? 척박한 환경을 내어주었지만 동시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선물한 건 아닐까요? 물의 습작은 더 나은 현재를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여기가 이 안반지형의 이름을 네. 딴 금산물이라고 하는 용천수입니다. 이런 물이 전체 제주에 한 얼마나 몇 개 정도가 있나요? 1990년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 1,100여 개 정도의 용천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근래 들어서 2014년도에 조사된 용천수 개수를 보면 660개 정도로 급감을 했거든요. 나머지 용천수는 아예 흔적도 없이 매립되었거나 아니면 멸실, 수량이 줄어서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형태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거기를 이런 데를 그냥 메꿔버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너무 아까운데요? 네. 아까운데 네. 그 거의 사유지에 용천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은 이제 용천수를 허가 없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자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쉽게 용천수를 매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보전할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용천수가 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천수의 현 주소, 이 상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물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가는데도 약간 좀 도심 안에 있는 물인가요? 네, 마을? 여기는 도두 1동인데요. 도두 1동을 살린 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빈 씨, 땅 파보셨어요?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냐 하실 텐데 이 도두 마을이요. 아무 곳이나 땅을 파도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샘솟는 물이 많았는지 5방향에서 물이 난다 해 이름도 오래물이래요. 뭔가 운치가 있는데요, 여기? 좋지 않나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용출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흐르고 있던 곳이고요. 여기를 사람들이 아이들이 목욕하는 장소로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모양이 조성된 거는 1987년도에 이게 정비를 한 형태예요. 그죠, 이 시멘트 지금 이렇게. 네, 이거는 거의 원형에 가깝고요. 네. 여기를 1987년에 정비를 해서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물을 채워서 목욕을 했던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식수, 식수, 그리고 여기는 설거지, 야채나 씻거나 야채 씻고, 그리고 저쪽은 목욕. 또는 빨래. 빨래. 네. 정확하게 여긴 구분이 다 돼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용천수를 다니다 보니까 드는 느낌이 너무 데이트 코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연인들이나 가족끼리 이렇게 데이트 코스처럼, 여행 코스처럼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침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용천수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한림 애월 지역에 있는 용천수를 이제 코스로, 올레길 코스처럼 코스로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걸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해서 가이드북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미리 지금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저는 네.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용천수 기행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좋은 장소들 너무 많이 다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길을 따라 다니니까 마음도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는 꾸준하게 용천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거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용천수 관리를 위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보려고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잊혀지지 않도록 용천수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참 귀한 이게 유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조금 공유하시고 좀 같이 느끼시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전 즐거웠습니다. 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유쾌하게 이끌어 주셔서 네. 너무 재밌었고, 이 용천수가 주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듣고 있습니다. 섬의 이야기를요. 물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요. 물은 살아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요. 여전히 제주와 사람들을 습작에 남깁니다. 물은 이 작은 섬을 오래도록 품고 싶습니다.